삼성이 일을 냈습니다. 현재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1등이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메모리 분야보다 큰 비메모리 분야는 미국의 인텔과 퀄컴 같은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비메모리 부문도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었는데요. 벌써부터 그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비메모리 분야 강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선두로 치고 나가는 분야는 비메모리라기보단 메모리의 연산 기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CPU와 메모리를 합친 효과를 가진 제품입니다. 일명 엠램으로 불리는 진화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승철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과 함돈희 종합기술원 펠로우 겸 하버드대 교수, 김상준 종합기술원 마스터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관련 논문을 작성했고, 이번 연구에는 사내 종합기술원, 반도체연구소, 파운드리 사업부 연구원들도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나 그 외에 커다란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해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CPU와 메모리 기술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죠. 그런데 차세대 기술이라 불려지는 저전력으로 엄청난 속도로 연산 처리할 수 있는 엠램의 가장 선두주자가 삼성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인텔뿐만 아니라 다른 메모리, 비메모리 업체들도 엠램에 엄청난 투자를 이어갔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삼성만 냈고 기술력 또한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러니 CPU를 만드는 회사들은 똥줄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엠램이 상용화되면 CPU가 필요 없거나 산업의 규모가 확 줄어든다고 하죠. 미국 기업들은 CPU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그걸 통째로 삼성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더욱 경악스러운 건 현재 CPU 회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점 찍어놓은 AI 관련 반도체로 꼽히는 유로모픽 실현 가능성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겠죠. 유로모픽은 사람의 뇌 신경망처럼 인식, 추론 등 고차원 기능을 재현하려는 목표로 세계 반도체 업계가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람의 뇌는 약 100조 개의 신경세포가 모여있고 이렇게 복잡한 뇌를 닮은 반도체를 구현하려면 메모리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기술입니다. 엠램 기반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이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며 몇 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던 기술이었죠. 그런 기술을 이번 네이처에 실린 연구 결과로 삼성이 기반 기술을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현재 잡고 있는 메모리와 엠램을 통한 비메모리까지 평정한다면 삼성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엄청난 거대 기업으로 커질 게 분명합니다. CPU 회사들도 이런데 현재 메모리에서 점유율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일본에서도 삼성의 엠램에 관한 기사가 나왔고 댓글도 많이 달렸었는데요. 한번 반응을 살펴보면 장난 아니야. 이제 세계 최강이잖아. 삼성이 역사를 개척했다. 삼성을 찬양하는 글도 있지만 일본 산업을 한탄하는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어떡하냐. 주요 산업은 한국에 전멸당했고 반도체는 삼성은 세계 반도체 업체로 성장했고 반면 일본 반도체는 괴멸. 가전제품은 한국 업체 3개 석권했고 일본 가전은 전멸. 철강은 포스코가 세계 기업으로 성장했고 일본 철강업체는 폐업하고 합병했지만 대패. 조선업도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일본 조선업은 구조조정에 이어 조선소들이 폐업하고 결국 대패했다. 배터리도 LG한테 졌다. 지금까지 일본 반응이었는데요. 한국의 일본 산업들이 밀린 걸 한탄하는 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삼성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까지는 사실 장밋빛 미래를 상상해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미국이 삼성을 견제하고 억압한다면 삼성의 비메모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에게 하는 걸 보면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면 반도체 파운드리에 손도 못 대게끔 장비까지 묶어버리죠. 중국으로만 따져봐도 여러 가지 예가 있죠. 5G의 최강자였던 화웨이도 5G를 포함해서 스마트폰까지 날아갔고 두뇌 제어 무기를 개발한 중국 기업도 기업과 중국 기관까지 무더기로 제재를 가했었죠. 중국도 미국의 제재 앞에서는 손 놓고 있는데 사실상 한 기업이 미국에 도전한다면 결과야 불보듯 뻔하겠죠. 규제를 바꾸던 트집을 잡던 힘으로 한국 정부를 찍어 누르던 간에 삼성이 메모리와 피메모리 두 가지 모두를 장악하는 꼴을 못 볼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만으로도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및 메모리 기술과 파운드리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은 너무나 중요한 나라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삼성을 대놓고 제재한다면 삼성 입장에서 미국의 입김으로 중국을 외면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이 삼성까지 억압한다면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삼성도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요. 불보듯 뻔한 상황에 미국은 삼성에게 대놓고 제재는 못 가하겠죠. 교묘하게 판을 미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놓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쉬운 장애물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봐온 삼성이라면 분명히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삼성은 요즘은 레드오션의 강자, 패스트팔로우 전략 등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지만 업계선도 제품을 벤치마킹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삼성전자의 삼성갤럭시의 초기 시절 형성된 것이고 본래 삼성의 기업 DNA는 창조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차이를 벌리는 초격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기업 출범 초기 IT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멈추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이 삼성을 끊임없이 질주하고 발전하게 스스로를 훈련시켜 왔기도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삼성이니까 어떤 장애물이 와도 잘 대처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